바다소녀와 바람의 철학. 들숨과 날숨의 이야기. 제17편 마음속에 부는 바람. 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을 만난 후 인선은 바람이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물질을 하는 동안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졌다. 바다는 평온했고 바람도 잔잔했는데 왜 마음만 요동치는 걸까? 수면으로 올라와 숨비 소리를 내면서도 마음의 동요는 가라앉지 않았다. 뭔가 알 수 없는 바람이 마음속에서 불고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하다. 바깥 바람은 조용한데 속마음은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 그날 오후 인선은 제주대학교 상담센터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우연히 마음의 날씨라는 제목의 심리학 강연 포스터를 보았다. 마음의 날씨? 정말 마음에도 날씨가 있는 건가? 호기심에 강연장에 들어가 보니 중년의 남성이 열정적으로 강연하고 있었다. 마음에도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고 때로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인선은 용기를 내어 강연자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정말 흥미로운 강연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심리학자예요. 아들러. 인선이 놀랐다. 개인 심리학을 창시하신 분이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마음의 바람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 같군요. 네, 사실 저는 해녀예요. 물리적인 바람은 잘 아는데 마음의 바람은 잘 모르겠어요. 아들러가 관심 있게 눈을 반짝였다. 해녀시군요. 그럼 바람과 마음의 관계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요? 우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 볼까요? 아들러가 인선을 근처 카페로 안내했다. 창가 자리에 앉으니 바다가 보였다. 저 바람을 보세요. 아들러가 창밖을 가리켰다. 바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나요? 온도 차이, 기압 차이 때문이요. 맞습니다. 마음의 바람도 비슷해요. 마음속에 압력 차이가 생기면 감정의 바람이 불어요. 마음의 압력 차이요? 아들러가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불안이라는 바람이 불어요. 기대와 실제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실망이라는 바람이 불고요. 인선은 이 비유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고 느꼈다. 그럼 제가 오늘 물질할 때 느낀 불안도 무엇에 대한 불안이었나요? 인선은 잠시 생각해봤다. 글쎄요. 미래에 대한 걱정 같았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바다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 그렇군요. 알려진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 사이의 압력 차이가 불안의 바람을 만든 거예요. 아들러가 더 깊이 설명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바람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물리적 바람처럼 마음의 바람도 활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바람은 때로는 파괴적이지만 때로는 창조적이에요. 씨앗을 퍼뜨리고 구름을 움직이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죠. 아들러가 인선의 손에 작은 민들레 씨앗을 올려놓았다. 이 씨앗을 보세요. 바람이 없으면 그냥 땅에 떨어져서 어미 식물 옆에서만 자라요. 하지만 바람이 있으면 멀리 가서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마음의 바람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불안의 바람은 당신을 새로운 행동으로 이끌 수 있어요. 환경 문제에 대한 걱정이 환경 보호 활동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죠. 인선은 이 관점에 깊이 감동했다. 그럼 나쁜 감정도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발견한 중요한 원리 중 하나예요.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요? 아들러가 설명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도 목적이 있어요. 미래를 대비하라는 신호, 더 나은 선택을 하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럼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 신호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감정은 마음의 날씨 정보예요. 기상청에서 폭풍 경보를 내리는 것처럼 마음도 위험이나 기회에 대해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들러가 창밖의 바람을 다시 바라봤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돛의 방향은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감정 자체는 통제할 수 없어요. 불안이 오면 오는 거죠. 하지만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아들러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올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 불안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불안을 동력으로 삼아서 준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 해녀인 당신이라면 이걸 잘 이해할 거예요. 바다에 큰 파도가 올 때 파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파도에 대응하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그런데 선생님, 가끔 마음에 정말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좋은 질문이에요. 강한 감정의 폭풍이 올 때는 물리적 폭풍 대처법과 비슷해요. 아들러가 설명했다. 첫째, 안전한 곳을 찾으세요. 믿을 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안정감을 주는 환경에 있는 거죠. 둘째는요.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모든 감정은 일시적이에요. 아무리 강한 태풍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요. 셋째는요. 폭풍 후에 무엇이 남았는지 살펴보세요. 때로는 폭풍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해요. 인선은 이 조언들이 정말 실용적이라고 느꼈다. 그런데 선생님, 마음의 바람도 예측할 수 있나요? 아들러가 웃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자신의 패턴을 관찰하면 되거든요. 어떻게요? 언제 불안해지는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보세요. 마치 일기예보를 만드는 것처럼요. 아들러가 작은 노트를 꺼내서 보여주었다. 이것을 감정일기라고 해요. 매일 자신의 감정 날씨를 기록하는 거죠. 감정일기요? 네. 오늘은 아침에 불안 구름이 꼈다가 오후에 기쁨의 햇살이 났다 이런 식으로요. 인선은 이 아이디어가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그럼 제 숨비 소리도 마음의 바람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들러가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물론이죠. 숨비 소리는 마음과 몸이 만나는 지점의 소리예요. 어떻게요? 호흡은 감정과 직결되어 있어요. 불안할 때는 숨이 얕아지고 평온할 때는 깊어지죠. 당신의 숨비 소리는 그 순간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숨비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네요. 어느 정도는 그래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숨소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들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마음의 바람도 자연의 바람처럼 순환해요. 슬픔 뒤에 기쁨이 오고 불안 뒤에 평안이 와요. 순환이요? 네. 영원한 겨울이 없듯이 영원한 슬픔도 없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아들러가 인선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다. 감정 일기장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나침반으로 마음의 방향을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마음의 바람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방향을 잘 잡는 것이죠. 아들러가 떠난 후 인선은 받은 나침반을 들여다봤다. 작지만 정확하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밤 인선은 감정일기를 써보기 시작했다. 오늘은 아침에 불안의 바람이 불었다가 오후에 희망의 바람으로 바뀌었다. 다음 날 물질을 할 때 인선은 자신의 숨소리에 더 집중해봤다. 정말로 마음 상태에 따라 숨소리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후익! 숨비 소리가 나왔다. 이제 그 소리가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마음의 바람이 만들어내는 소리이고 감정의 순환을 표현하는 소리이고 내면의 날씨를 알려주는 소리였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아들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마음의 바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바람이 너를 더 멀리, 더 높이 데려다 줄 것이다. 인선은 미소 지으며 바람과 함께 춤을 췄다. 이제 그녀는 바람을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두 가지 바람이 서로 다르지